요즘 매일 출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으세요? 고소한 커피 향이 부드럽게 나는 나만의 공간, 내 사업장, 내가 운영하는 카페. 처음에 카페 할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내가 꾸려나가야 할 이 카페라는 공간에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운 키워드들입니다. 시작할 때는 모든 일이 다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설레는 마음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적응을 하고 나니까 바쁘게 일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에스프레소 샷만 주구장창 뽑다 보니까 계절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바깥에는 벌써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창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고르는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커피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카페를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향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하면서 아마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에 12시간 주 5일 근무했던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겪었던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 했던 3가지 공유해 볼게요. 제가 번아웃을 겪던 시기에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아, 진짜 지친다.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카페도 자영업이니까 사장이 되고 나서는 직원으로 일했을 때처럼 단순히 커피나 음료만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이나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고민해야 되고 말이죠. 이래저래 할 건 다 하는데 회사처럼 부서가 막 나뉘어 있어가지고 일을 함께 해줄 동료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더라고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죠. 나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다 보니까 점점 어깨에 짐처럼 마음의 짐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외로워지기도 하고 몸도 몸인데 마음이 정말 지치더라고요. 내가 번아웃이 왔나 싶었던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고맙던 손님들한테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데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 사용이 어색한 손님들이 종종 있어요. 키오스크 자체를 잘 안 써보신 분들도 여전히 꽤 많고요. 카페나 식당에도 각각 키오스크가 사용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용해보지 않은 키오스크를 처음 쓸 때는 비교적 나이대가 젊은 분들도 주문할 때 시간이 걸리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마음이 지쳐서 그런지 아니 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키오스크를 사용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지? 이런 생각도 들고 보면 등등등 손님 자체가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냥 오만 가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사가 잘 돼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다 공포로 다가왔었어요.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홀을 이용하려는 손님들 보면 언제 가지? 사람 수대로 음료는 시켰나? 이런 생각만 들고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이 버거워지는 거하고 외로움, 그리고 막막한 마음에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일하는 게 정말 외로운 게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나누고 해소할 기회가 없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감정을 정리하고 나서 돌아보면 사실 또 별거 아닌 문제들도 많았어요. 또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광고를 진행해볼까? 배달할 때 쿠폰을 뿌려볼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잘못하면 손실만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한 마음이 크고 또 내가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좀 결단을 내렸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자리에서 장사를 해도 내일 망할 수도 있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공유해 드릴게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취미생활 갖기입니다. 카페 일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랑 허리에 무리가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1년은 필라테스를 가고 중간중간에 헬스장을 갔는데요. 운동할 때 잡생각이 사라지니까 제가 가졌던 외로움이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여유가 되시면 필라테스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카페 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에요. 오래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안 좋은 자세로 서 있게 되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다리도 많이 붓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코어를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처음에 필라테스 가면 아, 내가 또 다른 고문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안 쓰던 방향으로 근육을 쓰면 온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몸개그도 그런 몸개그가 따로 없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좌우가 맞아지고 코어가 약해서 과하게 꺾여있던 허리도 제자리를 찾는 게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고 일어나서 몸이 개운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짜증도 훨씬 줄고 퇴근하고 나서도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체력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차츰 옅어지더라고요. 저는 필라테스 진짜 추천합니다. 근데 꼭 필라테스가 아니더라도 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게 강추하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 나가기예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신선한 자극이 없잖아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랑 또 매일의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주제의 모임을 나가는 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플령가라는 플랫폼, 모임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주제로 하는 모임에 나가봤었어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터를 떠나서 아예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색다르고요. 또 알아보고 싶던 분야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것이 좀 성취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평소에는 신경 안 쓰던 외모도 한 번 더 체크하고 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다양한 분들 만나니까 제 본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도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초심 찾기인데요.
약간 모임에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결일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본업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니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좋아하던 커피 향도 느껴지지가 않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단 말이죠. 저 매일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할 수 없는 커피와 관련된 다른 뭔가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왜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진행하는 커핑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커핑 행사를 가는 걸 좋아했어요. 커피는 커피 향이랑 맛을 감별할 때 쓰는 방법을 말하고요. 음, 처음 커핑 행사를 갔던 거는 부산에서 스페셜티 커피 박람회를 매년 하거든요.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커피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가지 원두를 가지고 견과류 맛이 나는지, 과일 향이 나는지, 뭐 이런 커피 향에 대한 기준을 나눠가지고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몇 가지 지표들로 맛이랑 향을 비교해보는 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매일 마시지만 왜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경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커피 행사에 가면 좀 잊고 있었던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조금씩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호기심, 관심이 다시 생기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번아웃을 조금씩 덜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번아웃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바로 고소한 아메리카노. 돌고 돌아서 다시 커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카페 사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번아웃을 이겨내고 리프레시하고 나니까 좀 다시 기운차게 시작할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카페를 더 열심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제 일터, 카페는 꿈을 현실로 만든 제 공간인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꿈이 무뎌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사라지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다시 열심히 할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을 이겨낸 제 작은 경험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께 뭔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